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말순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제가 낼게요. 우리 집안 며느리인데 당연하죠. 하지만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가 사용정지 상태입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말순은 당황하며 다른 카드들을 꺼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성우의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다 안 되는 거야?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정서윤은 이혼 서류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백지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7년간의 결혼이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전 남편 박성호는 서류를 집어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됐지? 빨리 나가. 성호의 말은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 사무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돈도 없는 게 집안 체면만 깎아먹더니. 말순은 서윤을 지나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7년 동안 살았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히는 시댁 소유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짐을 다 싸두었습니다. 이혼이 결정된 순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7년간 모은 것 치고는 적었지만 서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서윤은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화려한 30평대 아파트, 고급 가구들, 명품 인테리어, 모두 서윤의 돈으로 꾸며진 것들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호의 집에는 새로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유진이라는 32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말순은 유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커피를 내오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서 와요.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전 며느리는 신경 쓸 것 없어요. 돈 없는 여자 하나 정리했을 뿐이니까. 유진은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최신형 가전제품들. 그녀가 중개인에게 들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부유한 집안, 안정적인 생활. 유진은 이것을 위해 이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님, 카드는 언제 만들어 주시나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안 며느리인데. 다음 주에 은행 가서 만들어줄게. 마음껏 써. 말순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의 실세라고 믿었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난 7년간 이 집안의 모든 경제를 관리해온 사람은 서윤이었습니다. 투자도 자산 관리도 심지어 성우의 사업 자금까지 모두 서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새로 임대한 오피스텔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계좌와 카드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 시댁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관리자는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클릭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정지, 법인카드 권한 해제, 자동이체 중단, 투자 계좌명의 변경 신청. 작업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는 데는 클릭 몇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7년간 짊어졌던 시댁의 경제적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생활비, 카드값, 사업 자금, 병원비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왔던 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감정적인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매달리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조용하고 철저한 방법이었습니다. 법과 돈. 그 두 가지로 시댁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서윤의 복수였습니다. 이혼 일주일 후 김말수는 새며느리 이유진과 함께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축하의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한 기념이자 저 가난한 전 며느리를 내보낸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성호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메뉴판을 펼치고 값비싼 요리들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쏠게요, 어머님. 새로운 시작이니까. 유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며느리가 전 며느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밝고 상냥했으니까요.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비싼 와인이 나왔고 스테이크가 나왔고 디저트까지 푸짐하게 주문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진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지만 곧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말순이 나섰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말수는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평소 쓰던 카드였습니다. 한도도 넉넉하고 포인트도 많이 쌓이는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가 사용 정지 상태입니다.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용 정지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 카드는 항상 잘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용 정지. 말수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카드를 시도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성우야, 내 카드 줘봐. 성우도 당황한 얼굴로 자신의 법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도 거절당했습니다. 직원은 점점 불편한 표정이 되었고 주변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유진이 급하게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받아 계산했습니다. 세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고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말수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이 받았습니다. 제 카드가 왜 사용 정지된 거죠? 연체한 적도 없는데. 고객님, 확인해 보니 해당 카드는 실제 사용자의 요청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자? 내가 사용자인데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만 해당 카드의 실질 관리자는 정서윤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카드 명의는 고객님이지만 결제 계좌와 한도 관리 권한은 정서윤 씨에게 있습니다. 말수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서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금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계좌는 현재 잔액이 23만 원입니다. 뭐? 23만 원? 그럴 리가 없어. 지난달만 해도 몇 천만 원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해당 금액은 일주일 전 정서윤 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정서윤 씨가 실질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어 권한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성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야, 회사법인 계좌는? 성우는 이미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도 방금 휴대전화로 확인한 참이었습니다. 법인 계좌도 투자 계좌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다 없어졌어. 전부.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7년간 자신들이 쓰던 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명품 가방, 해외여행, 성우의 사업 자금. 모든 것이 서윤의 돈이었습니다. 말수는 서윤이 재무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단순히 돈 관리를 도와주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모든 경제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의는 시댁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권한과 소유는 모두 서윤에게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수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각종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에 서윤의 이름이 부관리자, 실사용자, 권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도 서윤의 명의였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까지 모든 고정비가 서윤의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성우도 사무실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 법인 계좌 실관리자는 서윤이었습니다. 투자 계좌도 대출 담보도 모두 서윤의 신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실력 때문이 아니라 서윤의 자금과 신용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안내.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 해지 안내. 그리고 또 대출 상환 요청 안내.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하나하나가 서윤이 정리해가는 흔적이었습니다. 7년간 연결되어 있던 모든 경제적 고리가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내보낸 며느리가 누구였는지, 돈 없는 여자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둥이 빠진 지금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가고 있었고 관리비 연체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말수는 마트에 가려다가 카드가 없어 돌아왔습니다. 성호는 회사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 사무실에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일상은 단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유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상황을 파악하느라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그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순이 라면을 끓여내오자 유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대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처음 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상냥하지 않았고 존댓말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말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집, 진짜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말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지난 7년간 서윤이 모든 것을 관리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있는지, 얼마가 빚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그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제가 들었던 게 맞네요. 성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유진의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 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유진은 성우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저 이 집 재산 조사받고 결혼한 거예요. 말순과 성우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중개업을 하는 지인을 통해 이 집안 정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법인 사업, 넉넉한 생활비.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유진은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고 이 조건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한 가지 경고를 했어요. 이 집안이 겉만 번지르르 할 수 있다고.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불명확하다고.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고급차 타고 명품 쓰는데 돈이 없을 리 없다고. 유진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받았던 재산 조회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불완전했습니다. 명의만 나와 있을 뿐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은행도 가보고 등기부도 떼어보고. 그리고 알았죠. 이 집안 재산이라고 믿었던 모든 게 전 며느리 정서윤 씨 명이었다는 걸요. 말수는 의자를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유진의 말은 냉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조사한 상태였습니다. 아파트는 명의상 말순의 것이지만 대출금이 남아있고 그 대출의 실제 담보는 서윤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성우의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인 명의는 성우지만 운영 자금은 모두 서윤의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집안은 빈 껍데기예요. 겉모습만 화려했던 거죠. 정서윤 씨가 다 만들어준 거고요. 성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도 돈 보고 결혼한 거면서. 맞아요. 저도 솔직하게 인정해요. 사랑 같은 거 없었어요. 전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고 이 집이 그걸 줄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이 집은 저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유진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말순이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유진 씨,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서윤이한테 연락해서 돈 좀 받아낼 수 있어. 그러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돈 없는 여자 정리했다면서 온 동네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 여자가 어머님한테 돈 줄 것 같아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내보낸 것을 자랑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 친척들에게까지. 이제 와서 서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서윤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재무 전문가로 연봉 억대 받으면서 7년간 이 집안 경제를 다 책임졌던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그런 사람을 돈 없는 여자라고 무시했죠. 정말 대단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은 떠났고 집 안에는 말순과 성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집은 이제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급 가구도 명품 인테리어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배달을 시킬 카드도 없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이제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고마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월급을 달라는 내용, 퇴사하겠다는 내용,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내용까지. 그의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자금이 빠진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말수는 라면 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 같구나.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것을. 7년간 모든 것을 책임져 준 사람을 무시하고 내쫓고 그녀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시댁에는 이제 빚과 체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체면마저도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시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관리비가 3개월치 연체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전기와 가스가 끊길 위기였습니다. 성우의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말수는 친구들과의 모임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카드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말순과 성우는 서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이 일하는 회사를 알아냈습니다. 재무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대형 빌딩 12층에 위치한 회사. 두 사람은 로비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사 수석에게 정서윤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예약 없이는 만나기 어려운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에 직원은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분쯤 지나 서윤이 회의실로 안내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순과 성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으로 앉으라고만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아니, 서윤 씨. 우리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순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제발 다시 돌아와줘. 다시 예전처럼만 해주면 안 되니?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땐 가족이라서 도왔습니다. 지금은 남이니까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우리 정말 힘들어. 먹을 것도 없고 전기도 끊길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아? 7년 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서윤의 질문에 말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7년 전 그들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서윤이 들어온 후 생활 수준이 급격히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서윤 씨, 우리 잘못 인정할게. 돈도 갚을게. 시간 좀 줘. 제발. 성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은 회수했고 두 분 명의로 된 부채는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법인 부채. 모두 두 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채만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산은 모두 서윤의 것이었고 빚만 그들 명의였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그들이 항의하거나 소송을 걸어도 승산이 없다고. 하지만 우린 가족이었잖아.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 외도하고 이혼 강요하고 다음날 새 여자들입니까? 가족이 돈 없는 여자 정리했다며 온 동네 떠듭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순과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7년간 저는 이 집안의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생활비, 사업자금, 명품, 여행비까지. 제 돈으로 살면서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시면 됩니다.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회의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말순이 황급히 일어나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아. 서윤은 말순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저도 7년간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지고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그걸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서윤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습니다. 말순과 성호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매달리고 울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은 회사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의 재무이사로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더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7년간 살았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을 위해서.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서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7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말순과 성호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라면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라면과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비 독촉장이 또 왔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망한 사업가를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라면 냄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복수. 서윤은 고함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윤은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함부로 대해지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서윤이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